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적 성질 그리고 화학결합 중에서 첫 번째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번째 공유결합과 마지막 세 번째 금속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을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도 그다지 어려울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공유결합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에 대한 부분은 잘 들어두시고, 이쪽 부분 제3단원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공유결합을 완벽하게 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유결합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공유결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금속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입니다. 그리고 결합의 전체적인 종류와 성질까지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학습 목표: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금속결합의 특성 그리고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물질의 성질을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공유결합과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의 성질을 한꺼번에 마무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간단한 영상은 바로 드라이아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망치로 두들겼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라이아이스를 망치로 두드리면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깡통을 망치로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지기만 합니다. 바로 그 드라이아이스와 깡통을 망치로 때렸을 때 결과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은 안 깨지고 찌그러지네. 드라이아이스와 캔을 망치로 두드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드라이아이스와 캔을, 즉 깡통을 망치로 두드리면 결과가 다른, 드라이아이스는 깨지지만 캔은 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망치로 두드리면 쉽게 깨지지만 알루미늄 캔은 깨지지 않고 그저 찌그러질 뿐입니다. 이것은 두 물질을 이루고 있는 바로 원자들의 결합 방식 차이죠. 이처럼 물질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합 방식에 이온 결합이 있고요, 금속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만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는 분자 간의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캔은 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 종류가 다르게 되면 그 물질들이 나타나는 특성도 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찌그러지기만 하고요, 깨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라이아이스는 분자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구성 입자 사이의 힘이나 결합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공유결합입니다. 공유, 함께 갖는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그래서 이 전자쌍은 최외곽 전자입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형성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Cl2개가 뭐 있으니까 Cl2가 되겠죠. 자, 공유결합에 대한 간단한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원자는
각각 전자를 내놓아 만든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수소 원자는 각각 전자 한 개씩을 내놓아 만든 전자쌍을 공유하여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와 플루오린 원자 역시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여 결합합니다. 이렇게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산소 분자를 형성할 때는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질소 원자가 결합하여 질소 분자를 형성할 때는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 간의 결합 중에서 공유 결합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수소의 단일 결합, 그리고 산소의 이중 결합, 그리고 질소의 삼중 결합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죠. 공유결합은 수소처럼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전자 한 개씩을 내놓아 한 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단일 결합이 있고요.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만나는 것도 역시 단일 결합이죠.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플루오린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뭘 이루고 있죠? 옥텟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염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봅시다. 염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한 개씩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단일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들이 서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 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쌍을 공유함으로써 이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데 결합은 두 쌍이 하는 거죠. 물 분자의 모형을 그려볼까요?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원자의 전자는 6개이고요. 다른 원자의 전자와 2개씩을 공유를 하게 되면 비활성 기체인 누구처럼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 산소가 만나서 어떤 모습? 수소 원자 2개와 공유 결합을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물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H2O가 되는 거죠. 자, 물과 산화나트륨은 2대1입니다. 물도 2대1이고요. 산화나트륨도 2대1입니다. 산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이죠. 물은 공유 결합입니다. 자,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비슷한 화학식이죠. 2대1. 하지만 화합을 이루는 화학결합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 특징도 다릅니다. 그 이유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물은 공유결합 물질로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고요. 분자. 산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로 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생성이 되는데 분자는 아닙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닌, 분자는 바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중결합.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3쌍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질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질소는
요렇게 해서 몇 개가 되나요? 바로 여기 이게 최외곽 전자죠. 이렇게 해서 8개가 되지. 얘도 역시 이렇게 따지면 8개가 되죠. 그래서 서로 옥텟을 이루는 둘 다 네온과 같은 그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도 그려볼까요?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고요. 그러므로 3개를 공유해야 됩니다. 3개. 5개이니까 3개. 그래야 합해서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3개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원자번호 10번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질소 원자는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공유가 1쌍, 2쌍, 3쌍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원자가 포함된 분자의 공유 결합입니다.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죠. 여기서 보다시피 수소하고 결합을 할 때 한 개씩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국 수소 쪽에서 한 개씩 이렇게 4개, 총 4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해서 CH4라는 그런 화학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CO2는 탄소를 중심에 놓고 산소하고 2쌍씩, 즉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옥텟을 만족하고 있고요. 자,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탄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룸으로써 역시 옥텟을 이루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탄소하고 산소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역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가 C죠.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일산화탄소에서 탄소 원자는 산소 원자하고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즉 CO 입니다.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과연 어떤 결합이 일어날까요? 단일 결합일까요? 이중 결합일까요? 삼중 결합일까요?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탄소 원자는 산소 원자와 전자쌍 3쌍을 공유해서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삼중결합. 그래서 탄소, 삼중결합, 산소, 그리고 여기 비공유 한 쌍, 여기도 비공유 한 쌍.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이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고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실은 이 탄소에 있던 전자 중에서 몇 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냐면 실은 2개가 관여하는 거예요. 2개가. 그러니까 나머지 4개가 산소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탄소에서 2개가 공유하고 산소에서 4개가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2개, 그 다음에 산소 쪽에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중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관계가 나타나는 그래프예요. 오늘 이온결합에서도 이미 이 그래프는 봤던 그래프입니다. 2개의 수소 원자가, 이게 수소 원자죠. 상호작용이 없는 결합에서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곳, 여기죠.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바로 이 부분, 즉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74 피코메타가 되고요. 형성하는 곳은 C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없다예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답니다. 일반적으로 녹는 율과 끓는 점이 낮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로 존재를 하죠. 하지만 공유결합하는 물질은 실은 2종류가 있어요. 분자성 물질과 원자성 물질, 일명 공유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자성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들입니다. 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아이오딘 분자, 나프탈린 분자 등등 원자들이 공유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하고 그
그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가 그게 분자성 물질이에요. 일명 고체 상태일 때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원자들이 전체적으로 흑연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 아니면 다이아몬드는 전체적으로 탄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유결정을 원자결정이라고 불러줘요. 공유결정이라는 단어 대신 원자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정 혹은 원자결정, 그리고 분자결정,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자성 물질과 원자성 물질 혹은 공유. 그래서 분자결정, 공유결정 혹은 원자결정, 그렇게 불러주는데, 공유결정 혹은 원자결정은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나 흑연 혹은 뭐 SiO2, 우리가 보통 석영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어진 결합을 뭐라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물질 X가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물질 X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많이 써보자. 그러면 탄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소나 염소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탄소 쪽에 수소나 염소가 4개 들어있는 겁니다. 수소 4개. 그렇죠? 근데 이제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그 말은 전부 다 수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에 하나나 2개나 3개는 염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물질은 수소 하나에 염소 3개, 수소 2개에 염소 2개, 수소 3개에 염소 하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자 안에 다중결합이 포함되지 않는 물질 그랬습니다. 질소는 3중결합이니까 다중결합이 있죠. 산소는 2중결합이니까 다중결합이 있죠. 이산화탄소는 양쪽에 산소하고 2중결합 있고요. CH4는 단일결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H4. 똑같은 이산화탄소가 나왔네요. 3번과 5번은 절대 답이 되지 않겠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속결합입니다. 뭐 금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쇠 같은 게 금속이죠. 알루미늄 호일, 뭐 구리전선, 장신구라고 한다면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물질들이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금속 제품은 금속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장신구나 구리전선은 가늘게 뽑히는 성질, 알루미늄 박은 얇게 퍼지는 성질, 그리고 구리를 이용해서 뭘 쓰죠? 전선에 사용하죠. 전기전도성이 매우 큰 성질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금속결합을 하는 물질들의 성질입니다. 금속결합은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양이온 사이를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걸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불러줘요.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같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만 자유롭게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유전자라고 불러준다고요. 자, 이제 금속에 관한 그런 짧은 금속의 성질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자들은 쉽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한 원자에 구속되지 않고 금속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러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의 전기 전도성은 자유전자에 의해 나타납니다. 금속 결정에 전압을 가하면 방향성 없이 돌아다니던 자유전자가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전류가 흐릅니다. 금속에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지지 않고 가늘게 뽑히거나 얇게 퍼집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힘을 받아 금속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져도 자유전자들이 이동하여 결합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금속 결합에 대한 금속 결정의 성질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조금 더 쉽나요? 자, 이제 금속 결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결정의 성질은 대부분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금속은 반짝반짝거립니다. 광택을 나타내지요. 열도 잘 통하고요. 전기도 잘 통합니다. 바로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 결정에 전기를 통했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그리고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압을 가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전기적인. 그러면 그 금속 중에 있는 바로 요 전자, 일렉트론, 전자가 바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가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압을 가했을 때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자유전자가 방향성 없이 움직인다. 그냥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금속 결합은 전성과 연성이 뛰어납니다. 전성이라는 건 넓게 퍼지는 성질이고요. 연성이라는 건 길게 늘어나는, 그래서 마치 선과 같은, 전선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연성. 그 다음에 철판이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바로 이제 전성. 넓게 펴지는 성질이 전성, 길게 뽑히는 성질이 연성. 펴짐성, 뽑힘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에 비해서 힘을 줘도 자유전자들이 움직여서 그 결합을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결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만 바뀌게 되고 결합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온 결정에 힘을 가할 때와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할 때의 차이점. 아까 앞에서 이온 결정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온 결정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양이온과 양이온끼리 반발, 음이온과 음이온끼리 반발해가지고 쉽게 부스러졌었죠. 하지만 금속 결정은 힘을 가해도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속 결정은 힘을 가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바뀐다. 이온 결합은 어째요? 힘을 주면 잘 부서집니다.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지만 금속 결정은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녹슬면 광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잘 부스러지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바로 이 녹슬고 있는 이런 금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녹슬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어지고 또 부서지기도 잘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건 바로 녹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산화하는, 산화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금속 원자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녹쓰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화물이라고 그래요. 산화물. 산화물은 산화의 결과 생긴 물질이란 뜻이지. 이 산화가 되는 주된 이유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 움직임이 아주 쉽기 때문에 쉽게 녹슬 수 있다.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누구 사이의 결합? 바로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 금속 결정의 여러 가지 성질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역시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을 나타내는 금속 결합의 성질을 나타내는 주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 결정에 전압을 가하면, 즉 전기를 통하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것이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이 자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3가지 이상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금속의 특성 생각을 좀 잘 더듬어 보면 어떤 특성이 있나? 근데 그게 자유전자에 의한 특성이 돼야 되는데 금속의 성질은 대부분이 자유전자 특성이에요. 자유전자의 특성이 아닌 거 생각나는 건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게 높다. 그런 것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아닙니다. 자유전자가 나타내는 성질은 전자의 움직임이 뛰어나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한다든지 열전도성이나 전기전도성, 연성이나 전성 뭐 이런 게 잘 나타나는 게 자유전자에 의한 금속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3가지 결합의 종류와 그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학결합에 대한 성질들을 비교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는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 물에 대한 용해성, 고체와 수용의 그 전기전도성을 조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 설탕, 다이아몬드, 구리가 있죠. 염화나트륨은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고요. 설탕은 분자죠.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 중에서 원자성이죠. 구리는 금속 결합입니다. 이들의 녹는 점, 물에 대한 용해성, 전기전도성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들을 이제 제가 앞에 적어준 건 거의 암기식으로 적어준 건데 실은 이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에 대한 용해성, 전기전도성 요걸 통해서 결합의 종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전기전도성, 고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에서는 전기를 통한다. 이온결합입니다. 고체에서는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를 통한다. 고체나 액체나 다 전기 안 통한다. 그건 공유결합의 분자성 물질이죠. 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고체든 수용액, 다이아몬드를 수용액을 만든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좀 안 되죠. 다이아몬드가 물에 녹나요? 그래서 이렇게 찍 그어놨습니다. 그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리도 금속이기 때문에 역시 물에 뭐 녹는다, 반응한다 말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만 수용액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잘 알 수 없는. 그럼 용액에서는 어찌 돼요? 액체. 액체에서는 금속 당연히 전기를 통하죠. 다이아몬드는 고체든 액체든 다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중에서 원자성 물질, 그다음에 구리는 금속결합에 해당되는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학결합을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등등으로 구분하는 까닭, 즉 화학결합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화학결합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까닭이라기보다는 뭐 이유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화학결합을 구분을 해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고체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받고요. 그리고 녹는 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자, 이온 결합이냐 금속 결합이냐 원자성이냐 분자성이냐라고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유 결합의 경우에 있어서 원자성 물질인지 분자성 물질인지,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는 전기 안 통하고요. 액체에서는 전기 통하고요. 금속은 둘 다 통하고요. 공유 결합은 둘 다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엄청나게 높고 얘는 낮아야 돼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염화나트륨과 다이아몬드, 구리. 염화나트륨은 NaCl이니까 이온 결합, 이건 이온 결합이죠. 다이아몬드는 이건 공유 결합 중에서 원자성이고요. 구리는 바로 금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결합의 세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하고 이 금속 결합은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통상적으로 금속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금속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염화나트륨하고 구리가 돼버리면 그때는 염화나트륨보다 구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금속 중에서는 이온 결합을 이루는 것보다 낮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정하기는 그렇고요. 가장 높은 건 공유 결합이라는 건 이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구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다시피 염화나트륨보다는 구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은 어떤 물질을 서로 비교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간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 가장 강하고 보편적으로 금속 결합이 낮고 이온 결합이 더 높다. 하지만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순서는 약간 뒤바뀔 수도 있어요. 공유 결합은 가장 높은 건 맞지만 이 두 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설탕과 다이아몬드 녹는 점이 차이가 큰 까닭을 설명해 보라 했습니다. 설탕 분자성 물질이죠. 다이아몬드도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지만 분자는 아닙니다. 설탕은 분자이고 다이아몬드는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탕을 녹일 때는 분자 간의 거리가 떨어지면 설탕이 녹는 거지만 다이아몬드가 녹을 때는 어째요? 다이아몬드의 이루는 탄소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설탕과 염화나트륨은 모두 물에 잘 용해되지만, 그렇죠. 설탕도 물에 잘 녹고 소금도 물에 잘 녹죠. 하지만 설탕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그렇죠. 염화나트륨은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그 이유를 화학결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한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은 물에 녹아도 뭐가 안 되죠? 이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온화가 안 돼요. 그냥 물과 섞일 뿐이지 이온화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을 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고체 상태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아주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결정이라고 그러고요.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금속 결정,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일명 원자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4종류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4종류. 무슨 뜻이에요? 결합이 3가지 결합. 그다음에 결정은
4가지 결정. 3가지 결합이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고요. 그 결합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서 분자 결정,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소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설탕 혹은 뭐 물 이런 것들은 분자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쇠로 된 숟가락, 금속이죠. 금속 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각 결정의 예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예!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금속이죠. 고체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건 금속입니다. 그럼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액체에서는 흐르는가? 그러면 이온입니다. 액체에서도 흐르지 않으면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유결합하는 것 중에서 녹는 점이 매우 높은가? 그러면 원자 결정이죠. 공유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원자 결정. 아니요. 그러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결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속 결정은 바로 구리나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금속 결정,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구리, 뭐 철,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탄산칼륨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이온 결정,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공유 결정은 원자 간의 공유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큰 덩어리들, 흑연, 다이아몬드, SiO2 즉 석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분자 결정은 드라이아이스, 뭐 아이오딘, 얼음 뭐 이런 것들이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 융합적인 사고 문제 하나 봅시다. 흰색이고 단단한 2가지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두 물질의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자, 화학결합의 종류, 우리가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이나 그다음에 공유결합이나 어떤 결합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자,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고 그 수용액 그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봐서, 자,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쪽이 이온 결합이죠. 금속이나 공유 결합은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기도 힘들고요.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는 건 더욱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물질은 원자 사이에 어떤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지 써보자 했는데, 염화수소는 아마도 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건 이온 결합. 철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금속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보자 했습니다. 소금은 공유결합 물질로, 이 말이 틀렸네요.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죠. 뭐라고 써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로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아니죠.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지 않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를 통한다. 고체에서는 안 통하고 수용액에서는 통한다 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산소는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죠. 구리는 금속 결합하고 있는 거고요. 마그네슘도 금속 결합하고 있는 거고요. 염화 구리가 이온 결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에서 원자성이죠. 답은 보나마나 4번 염화 구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고체에서 전류를 통하지만 수용액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에서는 전류를 통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을 우리가 봤고요.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중에서 이 공유결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공유결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결합을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공유결합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세 개가 다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공유결합이 가장 자주 나오는 분야이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유결합하는 분자들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분야이니까 책 잘 보면서 제가 천천히 수업을 할 거예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수업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